네, 안녕하세요. 양리학교실의 신현우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결과는 최근에 저널 오브 알러지 앤 클리니컬 이뮤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의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작년에 받고 지금 하버드에 포스닥으로 가 있는 이민규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고요. 저희 연구실에 다른 임수아 학생, 김희숙 학생, 그리고 로자 박사 같이 함께 해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것이고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디젤 연소 분진, 그러니까 디젤 이그조스트 파티클이라고 하는 디젤 연소 분진이 우리 코 속 상피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렇게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손상이 우리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최근에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폐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보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살펴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호흡 상피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것이 이제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호흡하는 내내 이제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 상피세포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상피세포 표면에 이렇게 작은 실처럼 선모들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기도 밖으로 배출하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제 기도 전체를 다 덮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이런 오염원들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배출이 되고 또 금방 손상된 상피세포가 또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은 양, 농도가 높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된다든지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상피세포들도 계속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피세포가 손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손상이 짧게는 재생이 돼가지고 대치가 되면은 또 문제없이 완전히 복구가 되지만, 만약에 심한 손상을 입거나 반복적인 손상, 광범위한 손상으로 이게 이어지면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칼로 작게 베인 상처는 나중에는 이제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잘 아물지만, 이게 큰 상처가 나면은 이제 흉터가 지는 것처럼 기도 안에도 상피세포들이 만약에 광범위한 손상이 생기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질환이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기도 손상에 의해서 변하는 어떤 기도 상피세포 조직의 변화를 이제 에어웨이 리모델링, 이제 기도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 재형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자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한 현상이 상피 간엽 전환, 상피 간엽 이행이라고 부르는 EMT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이 EMT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곽에 있는 벽돌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상피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성곽을 이루는 이제 벽에 구성 있는 벽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벽돌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로부터 어떤 들어오는 것들 막아주는 방어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밀하게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공간이 거의 없고, 외부에서 이물질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게 들어왔을 때 안으로 들어올수록 또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피세포들이 본연의 이제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잃어버리고 이동성이 높아지고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거. 이걸 이제 상피 간엽 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도 상피세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외부에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더 쉽고 빠르게 이제 내부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악화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런 오염원들이나 어떤 특징들에 의해서 생기는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코에 생기는 폴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특히 그 한가운데 핵심적인 현상인 이제 상피 간엽 전환, 상피 간엽 미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런 연구를 이제 지난 수년간 집중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디젤 연소 분진이라는 그런 어떤 대기 오염원이 어떻게 상피 간엽 비행을 일으키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는 만성 부비동염 그리고 코폴립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결과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젤 연소 분진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동차 매연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탄화수소, 우리가 카본이라고 하는 탄소 분자들이 많이 있고, 이제 시커먼 매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황화합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산화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된 찐득찐득한 물질들이 많이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매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사이즈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얘기를 할 때 PM2.5, PM10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코 안은 물론이고 더 작은 입자는 이제 아주 폐속 깊이까지 침투를 하고, 사실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도 않죠. 그래서 쌓이게 되는데, 이런 입자들을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적은 농도로 노출이 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피세포는 이제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되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농도로 내지는 빈번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상피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간엽세포, 잘 이동하고 그런 방어 능력을 잘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질환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디젤 연소 분진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기도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칠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환자한테서 그 기도상피세포를 얻어내서 체외에서 그 배양을 이제 호속 상피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배양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 디젤 연소 분진을 이제 처치를 하는 거죠. 이 처치를 하고 나면 이제 요 기도상피세포들이 모양도 변하고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쁜 그런 모양에서 길쭉길쭉한 형태의 이제 모양을 변하면서 이동성도 증가하고, 또 그런 변화 와중에 어떠한 단백질들, 어떤 유전자들이 변하는지를 이제 한꺼번에 그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동성이 증가하고 상피 간엽 이행과 관련된 그런 분자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게 외부에서 오염원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결국은 상피세포가 손상되고 결국은 그 어떤 방어 기능이 떨어진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제 하나의 개체, 이거를 사실은 뭐 환자한테 또는 사람한테 직접 노출시키고 보면 더 분명한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쥐를 이용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쥐의 주둥이에다가 그 깔때기 같은 걸 연결을 하고 그 외부에서 일정 정해진 양만큼의 디젤 연소 분질을 흡입시키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기간만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상피 간엽 이행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잽2라는 단백질이 많이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그 상피 세포들도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상피 간엽 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제 잽2 단백질을 이제 몰라내게 된 거고요. 이 잽2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이제 상피 간엽 이행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세포 실험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그 디젤 연소 분진이 어떤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개체 수준에서는 어떨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부터 그 직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코폴린 모델, 동물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모델에 그 디젤 연소 분진을 한번 투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서 코폴립을 유발할 때 필요했던 그 톡신, 독소들이 있었는데 그 독소를 빼고 디젤 연소 분진을 처치를 하게 되면 디젤 연소 분진만으로도 그런 그 상피 간엽 이행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장기적으로 코폴립 모양의 그런 변화들이 이제 유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쥐들, 마우스들도 이제 그런 어떤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 안에 상피 세포들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조직 소견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결국 정상인이든 아니면 이미 좀 질환이 있는 사람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디젤 연소 분진의 고농도로 또는 굉장히 장기간 노출이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던 어떤 그 장벽을 이루는 상피 세포들이 더 이상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동성이 커지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알레르기나 어떤 외부 미생물에 더 빈번하게 이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비단 이런 뭐 만성부비동염이나 코폴립 이외에도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이 더 악화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화를 이제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디젤 연소 분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디젤 연소 분진 이외에도 이런 대기 오염원 중에서 그 상피 간엽 이행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 이런 것들을 낮추고 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질환이 생기더라도 복구될 수 있는, 또 노출이 되더라도 상피 간엽 이행을 좀 예방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이나 이런 개발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그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민규 박사가 제일 저자로 참여를 했고, 또 관련된 그 연구를 위한 어떤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들 이런 것들은 또 서울대학교병원 그 이비인후과, 그리고 고라니병원에서 이비인후과의 김대호 교수님이 이제 관련된 시료나 또 그 어떤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제 연구 결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